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커피가 앞으로 멸종된다, 커피가 이제 재배하지 못할 정도로 기후가 변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커피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또 1년에도 몇백 톤을 로스팅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한 달에 몇 컨테이너씩 커피 생두를 산지에서 컨택을 해서 들여왔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표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커피 지수고요, 하나는 환율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하는 커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동되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 한 컨테이너를 계약하고 결제를 언제 하느냐, 이 시점에 환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 커피 지수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지? 어떤 지표로 내가 이 커피 지수를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커피 지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되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서점에 가서 책들을 좀 찾던 중에 고른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이 석유는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근데 왜 석유였냐? 가격이 아니라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1위가 석유고 세계 2위가 커피다. 물론 이 수치도 이제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료와 의견들이 있지만, 커피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석유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이해하면은 커피 시장에 좀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을 읽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석유에 대한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고 도대체 강남 한복판에 테헤란로가 왜 생겼는지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 바리스타 분들, 그리고 커피를 하시는 분들,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나 뭐 커피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서두에 커피가 앞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거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름대로 제 안에 정리를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석유는 캐고 싶다고 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석유가 나오는 나라에서만 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석유를 독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석유가 우리 에너지원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이잖아요. 이 에너지원을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이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유국들이 굉장한 부를 거머쥐었죠. 어떻게 보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커피도 커피 벨트 안에 들어오는 나라들만 커피를 재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나라에서는 조금 더 고품질의, 좀 더 특징 있는 커피를 재배하게 되고요. 근데 때로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되게 힘들고, 이 토양과 토질과 날씨와 어떤 환경이 모두 갖춰져야 좋은 품질의 인기 있는 커피를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돼 있고 석유를 재배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돼 있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급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면은 정말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석유는 빼박 산유국들이 정해져 있고 전 세계가 석유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할만하죠. 그래서 가장 큰 산유국인 사우디와 이란을 비롯해서 기름이 나는 국가들의 석유 장관들이 모이거나 혹은 그 나라의 총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격을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석유 가격을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반대한 유일한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우디의 자키 야만이라는 석유 장관이었어요. 야만이라는 석유 장관은 안 된다, 우리가 석유 가격을 절대 올리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당연히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밖에 석유가 나지 않는데 왜 가격을 올리면 안 되냐. 야만이라는 석유 장관이 석기 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석유 시대는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끝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석유의 가격을 높이면 대체 에너지의 개발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석유 가격을 너무 높이면 안 되고 석유 가격을 낮은 채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산유국들의 분노를 사고 1975년에는 이 야마니 장관을 피살하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마니의 말대로 1970년대에 이 고유가 정책이 펼쳐질 당시에 원자력이나 LNG 그리고 셰일오일 같은 이런 대체 에너지의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 기름을 캐지 않았던 비산유 국가에서,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나 뭐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데에서도 기름값이 더 비싸지니까 당연히 우리도 기름을 채굴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열심히 기름을 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유가 정책이 더 많은 경쟁 나라를 만들어지게 했고 더 많은 대체 에너지 자원의 개발 속도를 빠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야만이 말대로 반대로 1980년대에 저유가 정책이 펼쳐질 때는 대체 에너지의 어떤 발전 속도가 좀 낮은 양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석유가 고갈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 고갈되지 않았죠. 아직 석유가 고갈되지
않았는데 전기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대체 에너지 개발 속도가 많이 빨라졌고, 이 석유를 사용하는 이 효율 자체가 높아져서 예전보다 더 적은 석유를 가지고도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보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때 이 야마니를 제외하고 다른 석유 장관들의 어떤 패착은 혁신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평가절하했다고 생각을 해요. 석유도 고갈된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커피도 지금부터 고갈된다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커피 시장을 이 석유 시장과 대입해서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커피가 고갈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커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술의 진보는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만큼 그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량을 해서 바뀌어진 온도에서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키다든지, 지금은 거의 생두의 품종 자체를 프로세싱의 기술로서 많이 이렇게 희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점점 더 이 프로세싱 기술이 발전하면서 품질이 좀 예전보다 못한 콩들도 정말 예전만큼의 향미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싱들이 더 발전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과연 커피의 생산량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낮아져서 커피가 고갈될 거를 걱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커피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할 날이 올 거를 걱정해야 될 것인가, 외면받을 날이 올 것을 걱정해야 될 것인가. 물론 두 개 다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커피가 이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음료가 많지가 않지만, 만약에 생산량이 떨어져서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는 진짜 석유처럼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들의 개발 속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커피 산업을 우리가 정말 지키려면, 물론 산지에 있는 노력, 산지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겠지만, 커피 업계에 종사를 한다면 일원으로서 커피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커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산지에서도 이 수요가 는 만큼 더 좋은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들도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재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더 기술 발전을 시켜서 적은 노동을 하더라도 더 많은 양의 커피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많은 양의 커피는 다시 커피의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커피를 더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산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뭐 석유 때문에 왜 도대체 전쟁을 하고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 이런 역사의 내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